안녕하세요. 마음소리 박성만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나에게 필요한 보안은 내 안에 다 있다. 나에게 필요한 보안은 내 안에 다 있다. 밖을 두리번거리지 말라. 내 안에 다 있다. 내 안에 다 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앞서 먼저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겠습니다. 투사는 한마디로 안의 것을 밖으로 던진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 내적인 것을 바깥으로 던진다. 이게 투사의 정의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세상도 맑아 보이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맑아 보인다. 투사입니다. 내 기분이 어둡다. 그럼 세상도 어둡게 보이죠. 투사입니다. 내 것으로 외부의 것을 본다. 그게 투사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왜 일어나느냐. 마음의 불안 때문에 일어난다. 정신분석에서 보는 투사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어나는 원인이 불안 때문이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대정신분석가 그리고 분석심리학으로 막 발전을 하면서 투사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사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내리는 이 정의는 주로 분석심리학 관점이다. 분석심리학 관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정동. 정동은 감정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감정이 흐른다, 감정이 움직인다. 감정, 정서 이런 말을 써도 좋은데 굳이 정동, 움직일 동자를 쓰는 것은 좀 강하다고 하는 느낌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정동, 강한 감정, 그게 투사다. 내가 외부 세계에 대해서 황홀한 느낌을 가졌다. 어떤 대상을 봤는데 기분이 황홀해졌어요. 기분이 황홀해졌어요. 외부 대상을 통해서 황홀한 느낌을 받았죠? 그게 누구 거라고요? 내 거란 얘기입니다. 그 황홀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은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느끼지 못한다. 외부 세계를 통해서 느끼는 것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투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장미꽃을 아주 좋아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장미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길을 가다가도 이 장미꽃을 보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장미꽃을 한동안 응시를 해야 됩니다. 5분, 10분, 10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0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장미에 빠져 있어야 돼요. 혼자 여행을 한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동행자가 있을 때는 짜증이 납니다.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같이 있어줘야 되죠. 이분은 10분 동안 장미꽃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선 자기 길을 가게 되죠. 자, 이 장미가 어디 있는 거라고요? 바로 이 여성의 마음속에 장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장미에 왜 빠지냐면 그녀는 장미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열정. 그 열정을 지금 느끼면서 흐뭇한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타오르는 열정, 그것은 누구 겁니까? 이 여성의 것이에요. 왜 투사가 일어났어요? 자기 안에 있는 타오르는 열정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타오르는 열정이 억압이 됐습니다. 억압이 됐습니다. 자기 거면서도 억압이 되어 있으면 그걸 사용하지 못해요. 투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안의 열정이거든요. 이 여성은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장미를 봐도 옛날과 같이 역시 이렇게 타오르는 느낌, 황홀한 느낌,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전처럼 10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장미구나, 아름답다 느끼고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되죠. 투사가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예전에 비해서 투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투사의 양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투사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열정을 그녀가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그녀는 자기 안에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열정을 조금씩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투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된 거죠. 우리 인간의 무의식에는 수없이 많은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 보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보화들은 투사되기를 원합니다. 바깥으로 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투사를 거두어들이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죠. 투사가 됐다가 내사가 됐다가 투사가 됐다가 내사가 됐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잠재력이 서서히 하나둘 내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오래전에 저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일출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 대청봉에서 보는 일출은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했어. 얼마나 황홀한지 그 일출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도 감정이지만 그 일출과 연관해 갖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제 고민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출을 보면서 왠지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출을 즐겼습니다. 동해안 갈 일이 있으면 꼭 일출을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일출을 봐도 역시 아름답긴 아름답습니다. 일출을 보는 순간 이렇게 벅차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주체 못할 감정이 타오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기는 좋지만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 태양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전에 비해서 투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태양이 이제 의식화돼 갖고 내가 내 안에 있는 태양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분석심리학에서 태양은 셀프, 참된 자기를 의미합니다. 셀프, 참된 자기를 의미하죠. 이건 원형입니다. 원형이 투사가 될 때는 강력한 정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10여 년 전은 내가 도대체 참된 나는 무엇인가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했다면 지금은 많이 찾았다는 얘기예요. 많이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출을 볼 때 여전히 좋아요. 그러나 옛날처럼 내 에고가 그 감정을 주체 못할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투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투사가 철회가 되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투사를 하다가 투사가 철회가 되잖아요. 투사를 거두어 들이게 되잖아요. 그 전환점에 보통 실증이 납니다.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실증이 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내 마음이 변했나 보다. 내 열정이 식었나 보다. 내가 게으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전의 그 열정을 자꾸 예전의 감정을 길어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퇴행이에요. 퇴행입니다. 그럼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실증이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신 요소가 더 이상 특정 대상에게 투사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 것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사랑했어요. 남성이 여성을 사랑할 때는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여성에게 투사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합니다. 좋아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좋아하는 감정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투사한 감정이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성성은 뭐죠? 따뜻함, 친절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 여성에게 투사하면서 내가 좋아했어. 근데 이렇게 투사하다 보니까 그 대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대상을 통해서 나도 어느덧 따뜻한 사람 되고 친절한 사람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그러면 투사가 줄어들게 되죠. 사랑이 식은 것처럼 실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성장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장한 각자가 서로 만났을 때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저쪽에다가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사와 내사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은 사랑을 해도 타인을 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인간의 근본이 오직 타인만을 위한 사랑을 한다?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따지면 그래도 타인을 위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투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보안은 하나 두 개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내가 투사를 할 수 있니? 나 지금부터 투사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투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투사를 할 때는 강한 정동이 일어난다.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감동을 받았을 때 이것은 거의 100% 투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긍정적인 감정만 그런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동이 확 일어났을 때 그 투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투사만 하면 안 돼요. 투사만 하면은 너는 잘났고 나는 항상 못난 사람이 돼버려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항상 약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이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투사를 통해서 이런 감동받는 일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감동의 대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된다. 큰바위 얼굴 아시죠? 어니스트 큰바위 얼굴. 자기 안에 있는 이상적 모습을 그 바위에 투사한 겁니다. 바위에 계속 투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큰바위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보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캐내야 돼요. 캐내야 돼요. 밭에 묻힌 보화를 어떻게 캐냅니까? 농부가. 호미질을 해서 파내지 않습니까? 역시 파내야 돼요. 호미질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 투사예요. 투사예요. 투사할 때는 그게 내 거라는 건 몰라요. 그냥 즐겁고 감동을 받아요. 즐거워요. 그러다가 약간 실증이 나는 이 과도기를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그게 내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집단이 원하는 틀에 항상 나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으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엔 무한한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사를 통해서 또 내사를 통해서 내 것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의 마음소리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보화는 다 나에게 있다. 다시, 나에게 필요한 보화는 다 내 안에 있다. 오늘의 마음소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